나는 위로받고 싶다. 챕터 3 위로하는 법 배우기. 친구 되어주기. 치료사가 아닌 상대방의 친구가 되어줘라. 이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어 테라피엔이 의미하는 것처럼 치료사는 상대방의 곁에서 상대방을 진료하고 돌보면서 최상으로 돌봐준다. 반면 친구는 자신과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드러낸다. 또한 상대방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를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조그마한 텐트가 자신을 보호하는 공간이 되는 것처럼 친구의 손이 나를 따스하게 감싸준다. 손과 손이 맞닿은 부분은 애정과 사랑으로 생겨난 공간이다. 친구는 상대방을 가슴에 담아두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며 경청하고 이해에 가득 찬 시선을 보내며 때로는 어깨를 다독여주기도 한다. 친구가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는 그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며 그가 잘 되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희망하며 또한 그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최상의 위로가 될 수 있다. 위로는 상대방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그를 치료해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위로는 상대방에게 시간과 애정 그리고 주의 집중으로 이루어진 공간을 열어주고 여기서 상대방이 스스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누구나 스스로 답변을 찾고 스스로에게 판결을 내리고 스스로의 고통을 경험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것도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말이다. 치유의 힘을 가진 대화는 상대방의 고통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고통을 부정하기보다 오히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나는 이를 종종 다음과 같은 상황에 비유한다. 고통에 처한 사람은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는 나락까지 추락해 있다. 주위 사람들이 늪에 빠진 그를 내려다보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그가 타고 올라올 수 있는 밧줄을 내려주는 것은 도움이 된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는 있다. 친구로서 말이다. 한 동료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우리가 타인의 인생에 관여하는 길지 않은 순간을 감사해야 한다. 그런 순간이 없다면 타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겠는가? 타인에게 위로가 되는 진실된 애정, 이해와 우정이 인간관계를 만든다. 상대방 감정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힘내, 울지 마.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 우리가 상대방에게 하는 충고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상대방의 기분을 바꾸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감정을 느낄 권리가 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즉, 사람의 기분은 임의로 바꿀 수 없다.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상대방의 기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 상대방의 기분에 대해 판단하거나 평가할 필요가 없다. 옳거나 잘못된 혹은 합법적이거나 비합법적인 기분이란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상대방의 기분을 있는 그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지시할 수 없다.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필요하면 나한테 전화해.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말해. 라는 말에 오히려 부담을 갖기도 한다. 당사자들조차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며 자신이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모를 때가 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자체가 이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감정이입은 당사자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상대방은 이런 말에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자신이 상대방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숙고하여 행동에 옮기도록 하자. 힘든 상황에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산책, 식사 초대, 음악, 직접 만든 꽃다발, 양초, 상황에 적절한 책처럼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다.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보라. 아이를 돌봐준다든지 음식을 요리하거나 운전이나 청소를 도와주는 일들 말이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보다는 상대방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토피 피부병을 앓고 있는 한 여자분이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심각한 아토피 피부병에 걸려서 내 몸에 크림 바를 힘조차 없을 때
친구가 와서 내 몸에 크림을 발라주었어요. 그녀가 비닐이 돋는 것 같은 피부도 개의치 않고 자연스럽게 마사지하면서 전혀 비상해하지 않는 모습은 내게 천마디 말 이상을 전해주었어요. 심각한 아토피 피부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는 홀로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 순간에 알게 되었죠. 힘든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이러한 사소한 배려도 크게 다가온다. 하지만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고 위로하는 것은 힘든 과제이자 동시에 위험을 안고 있다. 지금까지 내가 제시한 도움말의 공통적인 핵심은 상대방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내 말을 들어준다 라고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과 인내,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집중하여 경청하고 상대방과 교감을 나누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를 통해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슴으로의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하나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순간을 한평생 기억하게 된다. 타인의 입장에 서기.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줘라 라는 격언이 있다. 과연 이것이 스스로가 원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의미일까? 주위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귀결일 거라고 생각되겠지만 사람마다 위로에 대한 욕구는 다르다는 것이 간과되어 있다. 자신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위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제각기 다르므로 위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다. 신혼의 한 남성이 아내가 슬플 때면 아내가 혼자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남편은 힘들 때면 혼자 있기를 원하는 성향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내 역시 힘든 상황에서는 혼자 있기를 원할 것이라고 짐작했던 것이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소외된다고 느꼈고 남편이 과연 자신을 사랑하고는 있는지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부부는 이에 대해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후에야 남편의 이러한 생각이 어머니의 요절과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죽었을 때 아직 어린 나이의 남편은 동네 전체가 슬픔에 잠기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시 그는 나는 다시는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심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이 경험한 위로에 따라 현재의 위로도 경험하게 된다. 즉, 이전에 경험한 것에 대한 반응이 위로에 대한 현재 자세를 결정짓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각기 다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위의 사례에 나온 부부처럼 오해를 빚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해와 같은 말이 오해를 빚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버림받은 느낌을 갖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날 좀 내버려둬 라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쌀쌀 맞게 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다. 특히 상대방의 입장에 진실로 감정이입을 하는 것이 다면적인 과정이라는 걸 고려한다면 사람들이 나는 너를 이해해 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서로 간의 오해를 없애고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까? 물론 필요에 따라 자신의 내적 스위치를 어렵지 않게 바꾸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세가 상대방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상대방에 대한 동정과 감정이입을 혼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 감정이입은 친구의 불행에 눈물을 흘리는 즉흥적 동정이나 감정 이상을 의미한다. 또한 감정이입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상력과 영혼이 필요한 것이다. 감정이입은 순간적인 생각의 산물이 될 수 없다. 상대방의 입장에 감정이입을 하려면 타인의 입장에 서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특별한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이 상대방과 아무리 유사한 상황을 경험하였더라도 상대방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알 수 없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오직 제한적으로만 전달할 수 있는 타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관계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상대방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다.
철학자 엠마누엘 레비나스가 표현한 대로 우리는 자신의 노선을 걸어간다. 즉, 우리가 인간관계의 한계를 수용할수록 인간관계는 오히려 돈독해진다. 한 중년의 여성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나는 내가 좋지 않은 상황에 있을 때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을 모두 다 들어주길 바란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하고 있는 말을 통해 스스로 내게 무엇이 부족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 우리는 과연 언제 나는 너를 이해해 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을까? 상대방이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다면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무엇을 느끼는지까지 알 수 있을까? 본인조차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대방의 감정을 타인인 내가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1990년대 신경생물학계는 거울 신경세포가 감정이입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라는 흥미진진한 발견을 했다. 거울 신경세포는 주위 사람들이 흥분한 상태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자신 역시 흥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발산시키는 두뇌의 신경세포이다. 이 신경세포로 인해 자기 역시 상대방과 유사한 정신적 및 감정적 상태가 된다. 즉, 인간은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이다. 타인의 삶에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주는 이러한 생각과 감정 읽기는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몇 년간 습득하게 된다. 부모의 빛나는 눈동자에서 자신의 모습을 읽어내는 아이들은 공감대가 무엇인지를 무언으로 체득하게 된다. 서로를 쳐다보고 서로를 인식하면서 부모와 자녀는 자기만의 감정 세계를 만들어 나간다. 네가 무엇을 느끼는지 나는 이해한다 라는 무언의 눈빛이나 임종을 앞둔 이와의 눈빛으로 나누는 대화에 이르기까지 시선의 언어는 인간관계의 토대가 된다. 공감대 형성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수동적으로 흡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입하다 보면 나의 감정은 무엇인가? 나는 당신의 영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감정이입은 영혼의 작업이다. 감정이입은 감정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존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필요하다. 이러한 감각 없이는 그 어떠한 공감대도 김샌 맥주와 다를 바 없다. 자신을 공감하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감각은 내면에 내재되어 있다. 자신의 취향을 스스로 만들 수 있듯이 감각 역시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감각을 고양하는 데는 형식과 규정 습득 이상이 필요하다. 우선 내면의 안테나를 수신 모드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몬의 바일이 깨어있는 주의 집중이라고 표현한 일종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지몬의 바일이 말하는 것은 상대방이 처한 현실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러한 주의는 자신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판단하거나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등을 중단시키거나 조언하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상대방이 신체의 언어, 동작의 언어, 그리고 말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비우는 힘을 의미한다. 이는 내면의 세계로 침잠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나도 알아, 나도 그런 걸 경험해봤어 라는 쉬운 말은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유일무이한 것으로 존중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나도 그래 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과의 공감대 형성을 방해한다. 감정이입 능력은 서로를 향한 열린 가슴에서 나온다. 감정이입 능력은 단순한 예의 이상으로 형식에 그칠 경우 기계적이고 죽은 영혼처럼 되어버린다. 가슴은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자신의 감각을 말해준다. 이성만으로는 상대방의 감정 및 상황의 외적인 측면 이상을 이해하기 힘들다. 이럴 경우 상대방에게 그가 옳을 수는 있지만 나를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미샬 엔드의 책 모모의 주인공 모모처럼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갑자기 현명한 생각을 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결단력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뚜렷이 알게 되거나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유롭고 용감해진다. 가슴과의 대면이야말로 자신의 그늘을 뛰어넘게 해준다.
모모 역시 가슴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모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자 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과의 공감대가 별다른 수고 없이 손쉽게 형성되지는 않는다. 우선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결심해야 한다. 상대방의 고통과 이야기 그리고 경험을 중요하게 여길 때만이 상대방과의 만남에서 최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상대방을 가슴으로 만날수록 상대방의 현재 모습과 현재 상황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고 상대방과의 만남을 앞으로도 유지하길 원하게 된다. 서로를 찾고 위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슴이 하는 일이다.